네, 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사진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것이 뭐냐, 단렌즈 중에서 말이죠, 50mm 렌즈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풀프레임 카메라도 아니었고 크롭 화각에 50mm 렌즈 썼으니까 거의 한 80mm, 85mm 정도 되겠네요. 뭐 대충 그 정도 계산법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렌즈를 선택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렌즈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엔트리급으로 나오는 50mm 1.8 렌즈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단렌즈를 하나 추가하려고 할 때 많이 선택하는 것이 50mm 렌즈입니다. 자, 크롭 화각에서 50mm 렌즈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는데, 문제는 풀프레임 카메라로 갔을 때가 문제거든요. 풀프레임 카메라로 가게 되면 50mm 렌즈는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50mm 대용으로 이제 35mm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35mm 가지고 촬영해 보니까 활용도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생각보다 50mm 렌즈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35mm는 내가 좋아하는 화각이야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 해볼 거예요. 35mm와 50mm 렌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35mm와 50mm 렌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용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카페에서 저와 어떤 인물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cm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바스트샷, 그러니까 가슴 부근에서 어느 정도 배경이 다 보이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35mm 렌즈 같은 경우는 말이죠. 50mm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mm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압축이 된 느낌이 있어요. 35mm와 완전 다른 느낌이죠. 배경의 압축 능력이 35mm 렌즈보다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창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뒷 배경의 이제 빗망울의 크기라든지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크기, 이런 부분들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35mm 렌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단점이, 지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찍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은 클로즈업 사진밖에 찍을 수는 없어요. 좁은 공간에서 활용도는 35mm가 확실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35mm가 배경을 살리는 연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클로즈업 사진, 그러니까 50mm처럼 좀 더 접근을 해서 찍으면 클로즈업 사진까지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35mm 렌즈를 가지고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얼굴에 왜곡이 생기게 되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광각 렌즈의 특징이 그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은 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더 작게 보이고, 그리고 피사체에 접근하면 할수록 왜곡이 심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클로즈업 사진으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클로즈업 사진을 찍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크롭을 활용하셔가지고 사진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활용을 이렇고, 그러면 야외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먼저 전신 사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35mm 렌즈의 전신 사진 같은 경우는 배경이 상당히 멀게 느껴져요.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근감이라 그러죠. 가까이 있는 것은 더 크고,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더 작게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원근감이라고 그러는데, 원근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각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mm 렌즈가 50mm 렌즈보다는 원근이 당연히 좋을 거예요. 50mm 렌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근 자체가 사실적이죠. 내가 눈으로 보는 그 뒷 배경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느끼는 그런 원근감과 가장 유사한 원근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50mm 렌즈를 표준 화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장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근은 말씀드렸다시피 35mm가 배경이 훨씬 작게 표현됐죠. 그래서 원근감이 상당히 많이 도드라지는 느낌이고, 반면에 50mm는 사실적인 표현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아웃포커싱에 관한 부분인데, 둘 다 조리개 f1.4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자, 동일 조리개로 촬영했을 때 아웃포커싱의 효과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줌 망원계열 이상부터 넘어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잘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5mm, 50mm대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한계는 사실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5인만두라든지 그런 렌즈들이 있긴 한데, 사실 1.1을 가진 50mm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를 하고, 일단은 이 1.4 조리개, 동일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를 활용했을 때는 또 표현이 나온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곡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보면 두 개의 사진을 제가 찍었을 당시에 어떻게 찍었냐면은 완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로우 앵글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촬영했어요. 자, 이 보면 아시겠지만은 35mm는
각이 올라가니까 왜곡이 더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다리가 좀 더 길어지거나 어떻게 잘못되게 되면 다리가 좀 뚱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50mm 렌즈는 내려가도 그렇게 왜곡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진의 스타일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갈라지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나는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이미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35mm입니다. 저는 사실적인 부분이 괜찮다. 그러면은 50mm죠. 그러면 이제 전신 사진뿐만 아니라 니샷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샷입니다. 자, 35mm 렌즈에서 니샷의 느낌은 대충 이 정도로 나오게 되죠. 아시겠지만은 원근이 확실히 부각이 되고 그리고 왜곡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0mm 렌즈에서 니샷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실적인 부분이 더 잘 부각이 돼요. 자, 근데 이 50mm 렌즈가 사실 니샷부터 강점을 보이는 화각대거든요, 이게.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전신 사진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니샷 이상으로 해서 좀 다가가서 촬영하시게 되면 좀 볼만한 그리고 꽤 근사한 인물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딱 그렇게만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찬가지로 로우 앵글로 촬영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전신 사진보다 왜곡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5mm 렌즈가. 자,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관광 렌즈의 특징입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왜곡이 더 심해집니다. 인물의 느낌이 좀 많이 뒤로 누운 느낌이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로우 앵글이라도 조금 일어서 가지고, 너무 많이 일어설 필요는 없겠죠. 조금 일어서 가지고 촬영하시게 되면 완화된 왜곡이 표현된 그런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50mm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사실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5mm 상반신 사진입니다. 상당히 접근해서 촬영하다 보니까 사진이 원근이 더 많이 부각이 된 그런 느낌이 들죠. 쉽게 말해서 35mm 렌즈는 좀 시원시원한 느낌을 좀 많이 표현을 잘 해주겠죠. 아무래도 50mm 렌즈보다는 말이죠. 이런 원근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쫙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인물을 여기다 딱 두고 어떤 바다를 보는 장면을 찍는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mm 렌즈보다는 35mm 렌즈가 더 좋은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물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다 고려해 가지면서 촬영하시면 사진 진짜 안 늘어요. 왜곡을 컨트롤하는 거랑 왜곡을 아예 없는 사진을 원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35mm가 보여줄 수 있는 왜곡이 있고 그 왜곡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곡을 활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을 익히셔야지 왜곡을 없애면서 그것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얼굴은 최대한 왜곡을 억제해 주는 것이 좋겠죠. 50mm 같은 경우는 사실 니샷이랑 전신 사진 같은 경우는 심도 부분에서 35mm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반신 촬영으로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35mm보다는 확실히 좋은 아웃포커싱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되죠. 종합해보자면 그렇죠. 35mm 렌즈를 쓸 것인가 50mm 렌즈를 쓸 것인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질문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해답은 나왔죠. 이 영상에서. 개성 있고 특색 있고 시원시원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35mm가 답입니다. 자, 단순히 넓게 찍는다고 해서 시원시원한 느낌이 아니에요. 원근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반면에 이제 그런 개성보다는 좀 사실적인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나는 인물 사진을 찍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볼 것도 없이 50mm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인물 사진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물론 그때도 사진을 잘 찍는 레벨은 아니었고요. 제 자신만 그냥 잘 찍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시 저는 이제 지금 유튜브로 막 다 많이 정보가 나오고 배울 수도 있고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제 영상이 재밌다는 건 아닙니다. 재미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당시에 EBS라든지 그런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나올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봤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보고 있는데 어떤 인물사진 유명한 외국 작가가 나와서 인물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봐도 부러운 장비, 부러운 렌즈, 그 주변에 수많은 스텝들, 의리의리한 조명들, 좀 그런 거 보고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진 작가가 잘 찍다가 싸구려 50mm 렌즈를 바꿔가지고 촬영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굳이 저 싸구려 렌즈를 쓰지? 예. 근데 사실 그래요. 사진에서 사실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이라든지 특색이 들어간 이미지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35mm와 50mm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요. 주변에서 만약에 35mm나 50mm나 둘 다 거기서 거기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진 좀 공부 좀 해라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물 사진을 많이 찍으신다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제안은 있어요. 35mm 조금 프리미엄급으로 구입하시고, 근데 프리미엄급으로 해도 시그마 렌즈는 상당히 저렴하죠. 아트 같은 경우는 35mm 아트가 대략 한 80만 하나요? 70만 하나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 할 건데, 뭐 그런 렌즈를 하나 구입하고, 그리고 50mm 같은 경우는 엔트리급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50mm 1.8 렌즈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구입하세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찍어야 되고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직접 찍어보면서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사진은 분명히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